안녕하세요. 밑줄그어 수다의 주희입니다. 오늘은 새 친구와 함께 밑줄그어 수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밑줄그어 수다에 같이 참여하게 된 한결입니다. 올해 이제 청탐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올해 또 강감찬 활동도 하게 돼서 작년에 이제 뜨문뜨문 주희 누나가 그 밑줄그어 수다 활동하는 거 보면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또 하게 돼가지고 친구들 얘기들 되게 편안하고 세미나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번에는 그때 잠깐 그 밑줄그어 백수다에서 게스트로 맞아요. 나왔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네요. 이번 달은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가워요. 와. 오늘 재밌게 얘기를 나눠봅시다. 저희가 들어가기에 잠깐 앞서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소식이죠? 바로 저희의 강감찬 TV가 드디어 2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야. 네, 그 강감찬 TV를 이렇게 봐주시는 이제 2만 구독자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계속 더 좋은 재미난 컨텐츠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나게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눌 책은 고미숙 선생님의 몸과 인문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올해 청룡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담비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청룡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담비쌤이 발제까지 했다고. 네,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네, 담비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청룡에서 공부를 하게 된 박단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밑줄그어 수다를 떨어볼까요? 떨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먼저 한결이는 어떤 밑줄을 가지고 왔나요? 저는 네. 이 부분은 뭐 어디가 좋았냐면 아기의 시선도 훨씬 넓어진다. 엄마의 등에서 보는 세상은 흥미진진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온갖 색깔들, 움직이는 물체들. 아기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혼용되어 있다. 그래서 마법의 천지다. 그 파노라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기한테는 최고의 놀이이자 공부에 해당한다. 아기를 업으면 엄마는 아기한테 집중하기보다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청소를 하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아기가 등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엄마 또한 자신의 일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는 관계, 엄마와 아기가 각자 자신의 삶을 확충해 갈 수 있는 관계, 엄마의 등은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다. 네, 이 부분을 골랐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와닿았던 이유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와 엄마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전반에 대한 어떤 저한테 이게 시선을 탁 바꿔주는 말이었어가지고 골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엄마는 아이를 보고 아이는 엄마를 보고 이런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는 엄마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엄마도 아이밖에 못 보고 앞에서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딱 아이를 이렇게 등에 업으면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고, 아이도 그 엄마 등에서 이렇게 탁 그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배우고 세상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줄에도 나온 것처럼 이게 서로가 서로의 삶이 확보가 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구도로서 관계 맺는 방식을 되게 신체적으로 잘 표현한 게 이제 없는 거, 그거랑 대비되는 게 이렇게 앉는 거.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근데 저도 그동안 누군가를 약간 이렇게 앉는 방식으로 대해왔던 것 같다. 뭐 친구든 진짜 가족이든 연인이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배경이 된다는 말이 진짜 알듯말듯한 게 계속 이제 가족이면 내 가족이고 계속 챙겨주고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친구도 내 친구여서 계속 서로를 주시하고 그래야 되고 그 모든 관계가 그렇게 이제 앉는 식으로만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경이라는 건 대체 어떤 관계지? 그런 궁금함이 들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딱 안으면 딱 둘만 보이니까 이 둘 외에 관계들은 진짜 다 약간 배제해버리는? 약간 제거해버리게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둘만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런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 둘만을 딱 바라보게 될 때 진짜 이 둘의 관계만 딱 부각이 되고 진짜 나머지는 다 약간 소거돼 버리니까 그럴 때 진짜 더 뭔가 이 서로에게 더 약간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담비 언니는 어떤 밑줄을 같이 나누고 싶나요? 저는 네. 여기 표시해뒀는데 오, 뭐가 되게 많다. 이거 되겠다. 그 어때요? 여기는 몸과 몸이라는 장이고요. 요게 주제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성형천국 마음 지옥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를 보고 재밌겠다. 네 골라왔는데 여기서 밑줄을 친 거는 결국 성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우월감이다. 타인과의 교감이 아니라 인정 욕망이다. 전자는 충만감을 생산하지만 후자는 결핍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선 상처와 번뇌만이 숙성된다. 성형, 천국, 마음, 지옥 이런 밑줄이었는데 이거를 보고 저의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 저도 약간 이 성형을 2년 전에 최근에 했는데 이거를 한 게 저의 친한 친구들 3명이 함께 같이 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좀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써놨는데 성형을 왜 했는가? 왜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불만이 있어서 좀 그곳을 나의 신체 어느 부분을 바꿔가지고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으면 자신감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10년을 고민하다가 한 건데 막상 그렇게 해봤을 때 이 신체 일부 모양을 바꾸면 자신감이 생겼는가 그런 거랑 이어져서 그럼 그 불만은 어디서 오지?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먼저 타인이랑 비교를 하는 거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무인도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 성형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것이 계속 미디어 나온 그런 데에서 메시지로 계속 전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눈이 더 예쁘고 어떤 뭐 이제 모양의 코가 더 예쁜지 아름다운지.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책에서 보면은 그 자본주의의 탄생 초기부터 구사한 전략인데 이게 되게 기준이 같은 거를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력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미디어에 접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4-5살이면은 거울을 봤을 때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고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시작이 됐겠다. 근데 저는 이제 자신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나는 그 자신감으로 좀 다른 사람들과 더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성형을 하면은 또 할수록 교감이나 충만함이 아니고 결핍과 인정 욕망이 강화가 되는 구조다. 이게 되게 자본주의의 정점이다. 이 설명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외모에 엄청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어쨌든 그렇게 언니 말대로 그러니까 무인도에 그냥 내가 혼자 있었으면은 전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어떨지 그런 고민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내가 사람들이랑 잘 뭔가 교감하고 싶고 그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럴 때 자꾸 내가 외모가 좀 좋아 보이면 그런 걸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훨씬 더 관계를 사람들이랑 잘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사실 그 얼굴을 맞아. 보는 거는 진짜 찰나이고 결국엔 나중에는 그러니까 외모가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잘 내가 관계 맺고 싶고 교감하고 싶어서인데 그게 왜 이 외모가 그러니까 좋으면 괜찮으면 왜 나는 그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저도 외모 관심 엄청 많았어가지고 저는 이제 막 그래서 막 머리 막 이런 거 하는데 돈 엄청 많이 쓰고 저도 옷 막 이런 거 관심 엄청 많고 이랬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요즘에 문득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진짜 시선을 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냥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딱 만나는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강학원 생활하면서 저는 알아가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관계 맺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거야. 관계를 맺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뭐 외모나 혹은 뭐 그냥 인기나 이런 거에 힘을 안 썼을 거예요. 당연히. 뭐 근데 그걸 진짜 뭐가 관계를 진짜 만들어주고 서로의 그런 우정이나 신뢰를 만들어주는지를 진짜 몰라서 근데 그런 걸 막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혹은 뭐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진짜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꾸 이게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엄청 내가 지금 쏠려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나만 있고 타인은 없는 근데 정작 관계 맺을 때 이게 교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되게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거 서로를 그게 교감인데 계속 내가 그 막 외모를 신경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사람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인정 욕망과 진짜 나밖에 없는 이러면 당연히 그 관계에서는 약간 충만함이라기보다는 항상 뭔가 어떤 그런 헛헛함이나 여기 쌤의 표현대로 어떤 진짜 결핍? 분명히 뭔가 사람들은 만나고 있는데 뭔가 계속 그 내 안에서는 뭔가 그 충족되지 않는 그런 허전함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게 교감한다는 거 그런 관계 맺는다는 게 뭔지 진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도 약간 여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그거를 배워가는 것 같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입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구실에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귀를 쫑긋 해주세요. 아이가 엄마의 땡에 업히면 아이의 시선은 넓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온갖 색깔들, 움직이는 물체들과 같이 흥미진진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고 엄마와 아기가 각자 자신의 삶을 확충해 갈 수 있는 관계. 엄마의 땡은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인데요. 이 땡은 족태양방광경이라는 경맥이 지나가고 이 경맥은 신장과 방광으로 이어집니다. 해서 서늘하기 때문에 땡에 업히면 아기의 심장뿐 아니라 몸 전체의 양기가 차분하게 수렴됩니다. 이 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그 댓글창에 이제 답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그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비 언니는 또 어떤 게 좋았어요? 저는 61쪽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여성성과 유머라는 주제고 하지만 불행을 위해 태어나는 인간은 없다. 생명의 본질은 비극이 아니라 명랑함이다. 여성성은 특히 그렇다. 여성성은 원초적으로 생명의 매트릭스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존재 안에서 생명의 리듬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 사회적 표상과 통념을 날려버리는 능력. 그것이 곧 유머요 명랑함이다. 그러니 여성성을 발휘하고 싶다면 모름지기 이 유머 본능을 되살릴 일이다. 라는 밑줄을 그어봤어요. 이게 그 언니가 발제한 부분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언니한테 이렇게 확 온 거예요? 이 글의 제목이 여성성과 유머라는 제목이고 이런 여기에서의 예시가 그 허생의 아내나 노처녀가의 노처녀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약간 이런 조선시대에 쓰여진 이런 그 여성성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당연히 좀 뭔가 헌신적이고 좀 그런 막 미덕이 뭔가 정해진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었는데 되게
허생의 아내도 막 보면 허생에게 되게 막 몰아붙이고 허생이 이제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도적질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이제 노처녀가의 노처녀도 되게 곰보의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렇게 이제 얼굴이 뭐가 낮거나 곰보거나 그리고 한쪽 눈이 멀었으면 굉장히 좀 콤플렉스? 트라우마? 이런 걸로 연결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짝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눈이 한쪽 눈은 멀었는데 한쪽 눈은 밝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던 결혼을 하는데 원하는 상대랑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이게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신의 행복을 쫓아갔다는 거 그런 게 재미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나와요. 불행하기 위해 태어나는 인간은 없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비극이 아니다. 명랑함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되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여성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몇 개 안 되는 느낌? 남성들에게 뭔가 더 잘 어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거나 진짜 청순하면서 섹시한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근데 그런 여성성밖에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뭐 맨날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을 읽었을 때 명랑하고 유머가 있는 거가 이제 그 여성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런 걸 새로 알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줄을 그어보게 되었어요. 맞아. 확실히 우리는 그 여성이라고 하면 진짜 그 여성상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여자는 뭔가 이러해야 되게 뭔가 조신해야 되고 뭔가 자꾸 그 남자들을 뭔가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런 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여성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 생명력을 그냥 발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이 있을 때 근데 결국에는 그 여성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그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통념이고 근데 확실히 우리가 그런 통념을 자꾸 따라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게 내 생명력에 자꾸 반하는 거니까 자꾸 우리를 되게 무겁게 만드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 노처녀도 그렇고 이제 허생의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아내라면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뭐 내 얼굴에 곰보가 있으면 막 위축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자기의 그런 생명력에서 우러나오는 그거를 되게 솔직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 자체가 되게 명랑한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유머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생명의 리듬을 그러니까 내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의 리듬을 또 찾아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표상이나 통념을 날려버리는 능력 그게 유머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내 생명의 소리를 자꾸 듣지 못하고 자꾸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걸
따르려고 할 때 진짜 내 존재가 명랑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무거워지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눌까요? 네. 오늘 담비 언니의 첫 출연이었는데 어땠어요? 되게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서 되게 많이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같이 얘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밥 먹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길게 얘기 나눌 시간이 잘 없었는데 뭔가 이 밑줄과 수다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 되게 너무 좋았어요. 한결이는 어땠나요? 저도 처음에 좀 긴장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풀려가면서 오늘 얘기 나눴던 주제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답이 이렇게 막 명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또 좀 가져가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져온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나들이 또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지, 누나들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이제 딱 나오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냥 제 안에서 제 언어로만 이렇게 접해왔던 주제들을 다른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또 들으니까 좀 더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런 게 좋았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